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최대 정치적 위기는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왔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복당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당에서 복당을 허용했는데 오늘 최고위를 열어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한 것, 이것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이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이 부분에 이어서 증거인멸까지 시도를 했다.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 이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준석과 강용석 변호사의 이 갈등, 이게 지금 오늘 결정적으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불허, 이걸로 결론이 나면서 이준석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정치권에 떠올랐습니다. 이준석이 정치적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부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이 한계에 왔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이준석에 대한 탄핵까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이었다. 이제는 선거가 끝이 났고 선거가 끝난 뒤에 이 박빙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있었고, 그 다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인 실수들을 몇 가지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이 이대남을 겨냥한 부분이 일정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사작용으로, 거기에 반작용으로 이대녀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이야기가 됐는데,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합니다. 장애인 단체와 각을 세우는 부분, 저것도 갈라치기인데 저 갈라치기가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최고위 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겨냥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페널티, 25%의 페널티, 그러니까 과거에 탈당한 전력, 현역 의원 이렇게 해서 25%의 페널티를 먹이는 이런 최고위 결정을 하고서도, 당대표가 자신이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서도 그게 문제가 되자 다수결로 의논을 했다. 자신은 그 페널티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비겁한 행동을 보입니다. 당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문제가 됐으면 홍준표 의원에 대한 페널티, 25%의 페널티가 당당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의결이 된 것이다. 다수결로 의결이 된 것이다. 자신은 그 부분에 그 표결에서 반대했다 하더라도 당대표의 책임성은 결정이 났으면 당당하게 그 결정을 밀어붙이고, 그렇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25%가 당당한가에 대한 설명도 못하고 오히려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신은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집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강용석 변호사 복당 부분, 강용석 변호사는 입당이다, 복당이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서울시당에서 하루 만에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홍준표 부분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에 의해서 됐으면 이준석 대표, 이준석 자신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이걸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당당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 최고위에서 왜 이런 의결을 해야 되는가, 이 복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입당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런데
이준석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홍준표 때와 똑같아요. 최고위에서 다수결로 의논한 결과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겁하고 도망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이준석이 계속 실수들을 해오면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당당하지 못한 이런 행태를 취하면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사적인 감정이 강용석 변호사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을 해온 성접대,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 거기에 이은 이 성접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측근을 시켜서 측근을 교사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된 겁니다. 지금 이준석의 정치력도 한계에 왔다라는 것이고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증거 인멸 의혹, 이것까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준석 대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늘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닫고 있던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이준석의 성접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당대표가 해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서로 명예훼손 이렇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건의 수사 기록에 이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13년도에 대전의 한 호텔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다 나옵니다.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부분, 이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성접대나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이 그 증거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고소고발과는 별도로 당대표로서 해명해야 한다. 그 해명이 명쾌하지 못하다면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지금 법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그 복당 부분이 화근이 돼서 제가 어제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당을 막아야 될 강용석 변호사의 그동안 언행에 찬성할 수 없지만 이 복당을 막아야 될 명분은 없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걸 당 지도부에서 내고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 복당은 허용해야 한다. 정무적으로도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별 아무런 내용도 없이 다수결로 표결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정이 됐다. 무엇 때문에 왜 복당이 안 되는 건지 왜 최고위에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건 정무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감이 있구나. 이준석이가 사감이 있구나. 사적인 감정. 그게 뭐냐? 강용석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성접대, 증거인멸 그 부분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눈길이, 무게감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다. 무덤을 파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인 겁니다. 민주당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마당에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 이준석의 이 미천이 드러난 이 정치력, 이걸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